안녕하세요. 오늘은 MIT 미디어랩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연구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챗 GPT 같은 AI 도구가 우리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어쩌면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요즘 이런 AI 도구들 사실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쓰이죠.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연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직 동료 심사, 그러니까 피어 리뷰를 거친 건 아닌데요. 아, 정식 발표 전이군요. 네, 근데 연구진이 이게 워낙 중요하고 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먼저 공개한 자료입니다. 대상은요? 보스턴 지역에 사는 18세에서 39세 사이 성인 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우리한테 당신의 학습 방식이나 업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우선 연구진이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네, 세 그룹이요? 에세이를 쓰게 했는데 한 그룹은 챗 GPT를 쓰게 하고 다른 그룹은 구글 검색을 활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마지막 그룹은 아예 아무 도구 없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쓰도록 한 거죠. 아, 맨손으로요?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뇌파 검사, EEG라고 하죠. 이걸로 뇌 활동을 측정한 겁니다. 네, 뇌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그 전기 신호를 보는 기술이죠.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결과였나요? 챗 GPT를 사용한 그룹의 뇌 활동량이 가장 적었다는 거예요. 가장 적었다고요? 단순히 글을 빨리 써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진은 이게 신경학적, 또 언어적, 행동적 모든 면에서 참여도가 낮았다고 분석했어요. 아,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AI에 의존하면서 나중에는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였군요. 그럼 뇌 활동이 적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그냥 효율적인 거랑은 다른 건가 보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 효율성 문제가 아니에요. 네, 챗GPT 그룹이 쓴 에세이는 독창성이 좀 부족해서 평가한 교사들이 영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영혼이 없다,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뇌파를 봐도 계획이나 집중력 같은 이런 실행 통제 관련 활동이 눈에 띄게 낮았어요. 아, 그러니까 정보를 깊이 생각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네, 맞습니다. 정보가 뇌의 깊은 기억 네트워크까지 제대로 통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걸 확인하려고 나중에 AI 없이 다시 에세이를 써보라고 했더니 결과가 어땠나요?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관련 뇌파, 예를 들어 알파파나 세타파 활동도 굉장히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와, 그냥 AI가 써준 내용은 머릿속에 잘 안 남는다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아무 도구 없이 직접 쓴 그룹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예상대로 가장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 창의적 사고, 또 기억을 불러오는 거나 의미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뇌파 활동, 그러니까 알파, 세타, 델타파 같은 것들이 가장 활발했어요. 확실히 뇌를 많이 썼군요. 네, 글쓰기 자체에 더 몰입하고 호기심도 보였고 또 자기가 쓴 글에 대한 만족감이나 주의인식도 훨씬 높았고요. 아, 그 만족감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구글 검색 그룹 있잖아요. 네, 검색 그룹은 어땠나요? 이 그룹 역시 뇌기능 활성화 정도나 만족도가 꽤 높았다는 겁니다. 오, 그건 우회인데요? 그러니까 정보를 찾는 행위는 뇌를 상당히 쓰게 만들지만 AI가 만들어주는 걸 그냥 받아 적는 건 뭔가 다르다는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검색과 생성의 사용 간의 뇌활동 차이가 명확하네요. 연구진은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나요? 네, 주저자인 나타리아 쿠스미나 박사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은 아직 뇌가 발달 중인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입니다.